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래. 지금 이란이 우리나라 벌크선 폭격한 거 동영상으로까지 찍혔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거를 화제로 둔갑시키려고 하고 실제 그 영상을 공개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가짜 영상이라고 AI로 편집된 영상이라고 구라라고 대한민국 청와대가 이야기했어. 그리고 미국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죠. 이거는 실제 영상이다. 편집된 영상이 아니고 우리가 공개한 영상. 그런데 판사 새끼 하나 죽은 것 때문에 그 뉴스가 다 덮이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026년 5월 6일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와 럼블 동시 송출을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유튜브에서 제 영상이 삭제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형님들 그 럼블로 가시면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익 창출 날짜도 이제 4일 남았네요. 아마 다음 것 같은데 뭐 신청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형님들께 빠르게 기쁜 소식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자, 그리고 내일 하고요. 5월 7일, 5월 8일 점심 방송, 5월 7일 점심 저녁 방송, 5월 8일 점심 방송은 제가 제 개인적인 업무로 결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5월 8일 저녁 방송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오늘 저녁에 형님들과 풀어볼 뉴스는 바로 도이치모터스 유죄를 때린 신종호 판사 숨진 채 발견. 형님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형님들 잘 모르죠? 지금 이 판사가 어떤 판사인지 잘 모르죠. 지금 형님들 딱 보니까 뭔가 말에 자신이 없어. 응? 형님들 지금 쓰는 내용들이 쭉 내가 보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유튜브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뭔가 형님들이 찾아보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유튜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님들이 뭔가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신 없는 답변들을 하고. 자, 신종호 판사는 좌성향의 판사입니다. 형님들이 말하는 그냥 좌파 판사예요. 아니, 내가 형님들 생각을 묻는데 버럭을 왜 해? 나는 화낸 적이 없어. 경상도 말투 자체가 그런 거지. 상대는 화를 내지를 않았는데 화를 냈다라고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저를 모함하는 걸로 알고 고소하겠습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목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이제 다 고소할 거야, 이씨. 자, 형님들, 이게 참 재밌어.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 그지? 이게 참 재밌는 게, 아니, 이 사람이 이 판사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재밌다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재밌다고. 자, 한번 볼까? 자, 형님 잘 보세요. 5월 5일은 휴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소년범에 대한 재판도 없었어요. 그리고 별다른 재판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5월 5일 휴무죠. 그런데 5월 6일 새벽 1시예요. 5월 6일, 그러니까 5월 5일 날 휴무인데 5월 6일 새벽 1시에 출근해 있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출근을 안 했다니까. 5월 5일이 휴무라니까 재판이 없었어요. 그런데 5월 6일 새벽 1시에 있었다고? 법원에? 언제 들어온 거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딴 데서 당하고 갖다 놓은 건가? CCTV가 몇 대인데? 아니, 누가 갖다 놨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진짜 웃긴다. 그게 가능해요? 그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CCTV 몇 대를 손을 봐야 될까요? 나는 형님들이 이런 거 할 때는 명탐정 코난 같이 좀 신중하게 정말 그럴듯한 추리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걸 바라는 거는 저의 착각이겠죠? 그죠? 그런 형님이 나온다 는 거는 내가 유니콘을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겠지. 대장동 재판? 이봐봐, 이 형님들 지금 이 판사의 정치 성향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언론 보도에 죽었다 하고 여기서 뭐 댓글에서 뭐 대장동 재판이 어쩌고 하니까 전부 대장동 이야기 하잖아. 대장동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이 양반이 죽으면 안 되지. 김건희한테 유죄 내린 사람인데 그럼 대장동에 무죄를 주지, 이 양반들아.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지금 형님들은. 그냥 그 댓글에 뭐 대장동 하니까 대장동인갑다, 대장동. 아니 좌편향 판사라니까? 이 형님들 도대체 어디에서 뭐에 선동되고 낚여온 거야 지금? 왜 자꾸 대장동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4일 저녁에 퇴근 안 하고 5일 하루 종일 근무하고 6일 새벽에 죽었다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 판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판사들이 욕먹을 일은 좀 덜 하겠지. 보니까 형님들 잘 모르네. 여기 또 앞서간다, 음모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논리적으로 풀어갈 겁니다. 자, 5월 3일이 휴일이었어요. 5월 3일이 일요일이었죠. 5월 4일이 월요일이었어. 그리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휴무였어. 자, 5월 3일 일요일 쉬었을 거고 이때 재판이 없었고 신종호 부장 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종호 부장 판사 일요일 날 재판 없었고요. 4일 날 월요일 날 재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리고 5일 날 재판이 없었습니다. 재판 없었어요. 그러면 4일 날 출근해서 법원에서 하룻밤 자고 5일 하루 종일 일하고 6일 날 새벽 1시에 죽었다? 이 말이 됩니까? 응? 그죠? 이게 말이 안 돼. 그리고 더 웃긴 건 3일인지 4일인지 명확하지가 않은데 3일인지 4일인지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 두 3일 혹은 4일날 만땅을 넣습니다. 기름. 자기 자동차에 기름을 만땅을 넣었어. 자살할 사람이, 뉴스까지 쓴 사람이 뭐 옥황상제 만나러 갈 때 지차 타고 가려고 기름을 만땅을 넣나? 기름 만땅 넣은 정보를 처음 듣는다고? 그럼 아닌가 봐. 기름 만땅은 취소할게요. 참기름을 만땅으로 먹었다고 합시다. 네.
좀 헷갈리네 나도. 잠깐만. 복날 겨잡듯이 한 번씩 잡아야 되겠네. 그건 제 미세요 형님들. 네. 만약에 자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만약에 기름을 가득 넣었다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죽을 사람이 우리가 이런 걸 심리적 의도의 불일치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자살할 마음을 자살해야겠다 싹둑 자살해야겠다 점프 이게 아니잖아. 그지?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고뇌하고 유서도 썼다 지우고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고 결정해서 내리는 건데,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에 기름을 만땅을 넣었다? 이상하잖아. 자,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전제는 뭐냐? 자, 고등법원에 수십 대의 CCTV입니다. 자, 형님들 그 망상 부리지 마세요. 형님들은 어디 가서 범죄 저지르지 마세요. 100% 잡힙니다. 자, 수십 대의 CCTV, 고등법원에 있는 수십 대의 CCTV, 그리고 법원 근처에 있는 법원 인근의 CCTV. 자, 이거 조작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경찰이 수사를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될 거는 통화 기록, 그리고 출입 기록, 그리고 판사실에는 판사실에 들어갈 때 우리가 판사가 출입할 때 법원 출입 카드 있죠. 그 출입 기록을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판사실에 컴퓨터 전원 인가, 그리고 서브 로그인 기록입니다. 자, 이런 걸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언제 로그인해서 언제 로그아웃 했고, 퇴근하면서 공무원들은 컴퓨터 다 꺼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 꺼진 시간, 컴퓨터 켜진 시간, 이거 다 기록이 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분석은 하진 않았어요. 이제 형님들하고 같이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가. 그렇다면은 유서가 발견이 됐다는데 그 유서가 판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인지, 집에서 발견된 유서인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발견된 유서라면은 신체에서 발견이 된 건지, 아니면 책상 서랍에서 발견이 된 건지, 아니면 컴퓨터의 메모장이나 워드를 이용해서 발견된 유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금 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로 유서를 쓰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 이걸 누군가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형님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형님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유서를 쓰면은 이 유서를 누가 봐주길 원하고 쓸까요? 가족이죠. 그런데 법원 컴퓨터에 유서를 쓴다는 거는 가족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가족이 볼 수 없는 곳에다가 유서를 쓰는 거는 그건 죽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적 어떤 행동의 모순이에요. 불일치란 말이야. 괴리감이 생긴다고. 이상한 거야 그게. 유서라는 거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나의 와이프나 나의 형제 혹은 나의 아들, 딸, 직계손들, 이런 가까운 가족들이 이거를 보기를 바라거든.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유서를 쓰는 심리가 그래. 원래 자살하는 사람이 요란하게 떠들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할 마음이 단 1도 없는 거야. 왜? 누군가가 말려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억제해 주길 바라는 것에서 나오는 일종의 생떼거든. 그 비슷한 심리라고 보면 돼요. 심리적 행동의 모순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신종호 판사가 이 유서를 법원 컴퓨터에 유서를 남겨놨다면은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심리적 행동의 모순입니다. 자, 두 번째, 책상 서랍 안에 넣어놨다.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안에 기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경찰만 볼 수 있죠. 그죠? 컴퓨터 안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서랍 안에 넣는 것도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거. 즉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군데 남죠. 맞습니다.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시체 수습이 편한 곳에서 죽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몸에 유언장을 소지를 하고 있어요. 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을 하고 유언을 남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있는 내 책상 서랍이나 혹은 집에 있는 개인 금고나 그죠? 이런 걸, 그러니까 가족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우리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유언장이 어디 있지? 뭔가 남겼을 건데 하고 찾을 수 있고 가족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겠죠. 혹은 신체 내부에. 근데 경찰이 아주 쉽게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외부에 침입 흔적이 없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니까 형님들은 버럭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죽었냐? 그걸 찾아내야지. 외부에서 침입을 할 수가 없어요, 형님들. 법원 청사에서.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 논리면은 다 돼. 그게 음모론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가능성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통제가 확실한 곳에서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놓고 봐야 되지.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럼 일단 타살은 배제를 합시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자살로 보이니까. 그럼 만약에 타살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려면 많은 조건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첫째, 이 사람이 어떻게 새벽 1시에 있었냐?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부터 사무실에 있었냐? 즉 예를 들어서 11시 반이나 12시에 사무실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출입 기록. 이게 중요하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지금 추측성이에요. 뭔가 정확한 게 나오질 않아. 자, 경찰은 유서를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요구를 한 건지 경찰의 입장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만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자, 대부분 유족들이 유언장 내용을 밝히지 않기를 원하면은 유언장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 유언장 내용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나
이러면은 유족의 동의 하에 유언장을 비공개로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차에 기름을 만땅을 넣었다는 거는 제가 다시 이야기했지만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행동의 모순점이라. 즉, 그 사람의 심리와 그리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일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기름 만땅을 왜 넣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의 어떤 동선과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봤을 때는 타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법원 내부에서 이 판사실을 들어왔던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혹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던, 예를 들어서 뭐 야간 당직을 써. 그럼 아무리 야간 당직이라도 새벽 1시에 근무하진 않거든. 그때 당시 5월 6일 새벽 1시에 법원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 명단 다 이 사람들은 용의선상에 올라야 돼. 그러니까 그 법원에, 고등법원 새벽 1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 보안요원을 비롯해서 그 법원동 건물 내부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용의선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라는 발표는 너무 섣불렀다. 그래서 이걸 다 추리해서 보자면은, 그래서 제가 크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누가 봐도 살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심리적 행동에 불일치. 죽고자 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판사가 타고 온 차, 판사면은 분명히 자기 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했나? 그 판사의 통화 내역 확인했습니까? 문자 내역, 카톡, 텔레그램 등등등 휴대전화 압수수색 포렌식 끝났습니까? 어떻게 죽은 지 하루 만에 외부 침입이 흔적이 없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으니까 살이다. 요런 논리로 만들어가기 좋겠네요. 프레임 짜기가 좋지. 그지? 자, 그러면은 봅시다. 누군가가 저녁 배달을 위해서 왔다 갔다든가, 그죠? 이 사람도 물론 용의선상에 오르는 겁니다. 어떠한 약물에 의해서 심장마비나 호흡 정지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을 채취해서 샘플링을 합니다. 혈액, 피부, 장기, 즉 부검을 한단 말이지. 근데 아직 부검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좀 이상하죠. 대부분 이렇게 되면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부검부터 해야지. 시체가 더 부패하기 전에 빨리 부검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라도 더 건져내. 이상하잖아. 그지? 자, 이렇게 경찰의 행동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런 경우의 수, 정황들을 우리가 하나씩 따져봤을 때 경찰이 초동 대처를 제대로 했나? 경찰은 처음부터 살이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끼워 맞추고 있나? 사람이 죽은 현장에서 모든 그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은 다 용의선상에 올라야 되는데 과연 용의선상에 올랐나? 판사의 차량용 블랙박스는 확보했나? 그리고 판사의 차량 주위에 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블랙박스도 확보를 했나? 고등법원 내에 있는 CCTV 영상 전부 다 확보했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단 1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거 누군가가 죽였는가 보다. 왜 죽이지 이 판사를? 형님들은 누군가가 타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럼 내가 형님들에게 물어볼게. 그럼 왜 이 판사를 죽일까?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죽여야 될 이유가 뭐지?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 김건희한테 유죄를 때린 사람인데? 여사님한테 유죄 때린 사람이야. 형님들이 아셔야 될 게, 첫째, 좌편향, 반보수. 그게 이 사람이야. 신종호. 근데 이걸 좌파에서 왜 죽였겠냐? 미안하다 고맙다 나왔잖아. JTBC에서 미안하다 고맙다 나왔다며. 아니, 이 판사 죽는 게 뭐가 대수라고 다들 이렇게 난리야. 아까 점심방송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예요, 형님들? 형님들이 생각하는 같이 이상한 죽음은 맞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근거를 하나씩 따져보면은 타살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진짜 자살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야.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 왜 형님들이 이 판사 죽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는데? 마치 음모론 이야기하고 대장동 재판에 죽었다면서 뭐 이 판사가 타살이다 하면서,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래? 지금 이란이 우리나라 벌크선 폭격한 거 동영상으로까지 찍혔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거를 화제로 둔갑시키려고 하고, 실제 그 영상을 공개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가짜 영상이라고, AI로 편집된 영상이라고, 구라라고 대한민국 청와대가 이야기했어. 그리고 미국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죠. 이거는 실제 영상이다. 편집된 영상이 아니고 우리가 공개한 영상. 그런데 판사 새끼 하나 죽은 것 때문에 그 뉴스가 다 덮이네. 난 진짜 형님들이, 난 대한민국 우파라는 사람들이 신종호 판사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쉴드를 치고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언제부터 빨갱이들을 비호했어요? 보수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는 건가? 어떻게 쓰든지 이재명 쉴드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 형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없으면 대장동 재판이 진행이 안 돼? 나는 진짜 왜 갑자기 이 판사 쪽으로 미친 듯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아니 당신들 신종호 판사라고 이름 듣도 보도 못했을 거 아니야. 당신들 이 사람 알아요? 언제부터 이런 판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유죄 때렸을 때도 이 판사 이름은 언급조차 안 했어. 그럼 보수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이 사람은 쉴드를 치고 있네. 형님들, 머리는 생각하라고 달려있는 겁니다. 장식이 아니에요. 멸공.